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 찰싸가 김장 한창인 마당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라서 안 따진 게 지금 이 결과예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지 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해요. 김장을 딱 3주 앞둔 12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지 씨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의 감촉이 편안했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띠리링.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민지 씨는 물기 묻은 손을 재빨리 앞치마에 닦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지금 통화 괜찮니?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항상 당당하고 목소리가 큰 분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내는 그런 목소리였죠. 민지 씨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휙휙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말이야.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5천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겠니? 민지 씨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에서 물소리만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씨네 부부가 5년 동안 모은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이었어요. 어머니. 5천만 원이요? 그래.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약속할게. 순자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평생 며느리에게 돈 한 푼 빌린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 재훈 씨도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듯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민지 씨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근데 민지야,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 없잖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민지 씨는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저녁 식사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실까? 재훈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라고만 하셨는데 무슨 일이실까요? 아버지 병원비? 아니면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등산 다녀오셨다고. 그럼 뭐지? 부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 거겠죠? 민지 씨의 말에 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성격의 며느리한테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민지 씨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을 빼면 4억만 남습니다. 내년 봄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요즘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최소한 2천만 원은 더 필요할 거예요. 여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전세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재훈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믿자. 1년이면 금방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차용증도 쓰시겠다고 하셨잖아. 어머니가 약속 안 지키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여보, 나도 걱정되긴 해. 근데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내가 책임질게. 정 안 되면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 갱신할게. 재훈 씨의 말에 민지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빌려드리죠. 어머니신데. 결국 민지 씨는 동의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민지야. 생각해봤어? 네, 빌려드릴게요. 정말? 민지야.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차용증도 제대로 쓸게. 괜찮아요. 어머니, 급하신 일이시니까요. 언제 필요하세요?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까? 네, 제가 준비해둘게요. 사흘 뒤, 순자 씨는 직접 민지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꼼꼼하게 작성한 차용증이 들려 있었어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들이 종이 위에 빼곡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 씨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민지야. 정말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이자도 챙겨줄게.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순자 씨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갚으세요. 저희도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민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1년 후에 꼭 갚으실 수 있을까? 이거 차용증이야. 똑똑하게 써왔어. 순자 씨가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였어요. 순자 씨의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자는 안 받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건 안 돼. 가족이라도. 빌린 건 빌린 거니까 이자도 당연히 쳐야지. 민지 씨는 차용증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정확히 1년 후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도 더 묻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돌아간 뒤 민지 씨는 차용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서랍을 닫는 순간 차용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안한 마음도 함께 가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가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바스락바스락. 5천만 원. 큰 돈인데 민지 씨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자네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캐럴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모두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가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도 몸 조심해라. 요즘 독감 유행한다더라. 평범한 안부 인사만 오갔어요. 민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 괜히 내가 재촉하면 실례잖아.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러던 어느 날 1월 중순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민지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지 씨의 휴대폰에 은행 알림 문자가 떴습니다. 띠링. 고객님의 전세 계약이 90일 후 만료됩니다. 갱신 또는 이사 준비를 권장합니다. KB국민은행. 민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 만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죠. 커피가 조금 흘러서 바지에 묻었습니다. 민지 씨는 휴지로 바지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그 돈 이야기 한번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숟가락을 든 채로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 있잖아. 3개월이나 남았어. 재훈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뉴스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집주인한테도 연락해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어머니가 약속 안 지키실 분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10월까지 아직 9개월이나 남았잖아. 민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휴대폰만 내려다 봤죠. 화면에는 은행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2월이 되었어요. 설날이 지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고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 드리려고요. 그런데 어머니? 민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혹시 약속하신 그 돈 말인데요. 아, 그거? 순자 씨는 민지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어요.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죠. 민지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전세 만기가 4월이라서요. 알아.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그럼 나중에 또 통화하자. 지금 좀 바빠.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민지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빈 거실에 민지 씨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민지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길거리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지만 민지 씨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라서요. 집주인 분한테 연락드려야 하는데. 알아, 민지야. 어머니가 어떻게든 할게.
조금만 기다려. 응, 순자 씨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민지야, 내 말 안 믿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약간 짜증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준비가 필요해서. 그럼 됐어. 내 말 믿고 기다려. 바빠서 그래. 끊을게.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밤마다 민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소리도 내지 못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내가 우는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재훈 씨는 그 말만 반복했지만 민지 씨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4월 초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띠리링.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저 집주인 김철수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세금 입금 여부를 알려주세요. 갱신하실 건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 입금 없으면 계약 해지 절차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죠. 어쩌지. 정말 큰일 났어.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드렸는데 안 갚으시는 것 같아. 집주인은 다음 주까지 답 달래? 어떡해, 엄마.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게 왜 시댁에 그런 큰 돈을 빌려줬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그때 말렸잖아. 안 된다고. 그래도 어머니신데 설마 안 주실 줄은. 사용증도 쓰셨는데. 에휴, 답답해. 차용증이 뭐 소용있어. 시어머니한테 소송이라도 걸 거야? 이제 와서 어쩌라고. 너가 알아서 해. 엄마, 나 정말 어떡해. 나도 돈 없어. 엄마도 살기 바빠. 끊는다. 뚝. 민지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 편이고 친정은 핀잔만 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지 씨는 결심했어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눈물을 삼켰죠. 다음 주 김장날. 그때 온 가족이 모이니까 그때 정중하게 말씀드려야겠어. 민지 씨는 차용증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김장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지 씨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을 꺼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요. 약속하신 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몇 번을 연습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한 것 같아. 더 정중하게. 민지 씨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이건 너무 법적으로 들렸어요. 민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지 씨는 증거를 준비했어요. 차용증, 은행 문자 내역,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까지. 모든 걸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방에 넣어뒀죠. 투명 파일 안에는 차용증 사본, 은행 문자 캡처 화면 10장,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만약을 대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 차용증도 있고 약속 날짜도 지났으니까 어머니도 양심이 있으시잖아. 민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김장 3일 전 민지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여보, 김장날 어머니께 돈 이야기 좀 꺼내볼게요. 재훈 씨가 숟가락을 놓으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괜히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럼 언제 말씀드려요?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답 달래요. 그래도 그날은 언제 말씀드려요? 우리 일주일 뒤면 집 나가야 한다고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국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다 들어.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드릴게. 당신은 벌써 몇 번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2월에도 그렇게 말했고 3월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밥만 먹었죠.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재훈 씨가 불렀지만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김장 이틀 전, 민지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혹시나 해서였습니다. 고객님, 현재 소득으로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민지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DSR 규제도 있고요. 그럼 3천만 원은요? 고객님 신용등급과 소득을 고려하면 2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민지 씨는 은행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민지 씨만 혼자 불행한 것 같았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갔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장하는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리창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내일 꼭 말씀드려야 해. 민지 씨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어. 옆에서 자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재훈 씨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당신도 모르겠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지 씨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꿈속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장 바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김장 재료를 사러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슈퍼는 사람들로 붐볐죠. 민지 씨는 카트를 밀며 매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굵은 소금 한 포대, 고춧가루 2봉지, 마늘, 생강,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담았어요.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 민지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장을 봤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슈퍼 한쪽 구석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순자 언니 정말 영희한테 돈 빌려줬대. 민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러게. 영희 그거 완전 사기꾼인데. 민지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희가 요새 동창회에서 사업한다고 돈 끌어모았잖아. 나도 거의 당할 뻔했어. 맞아. 식당 체인점 한다면서 투자금 받았다더라. 1년 후에 2배로 돌려준다면서. 그 사람 이제 경찰 수배 중이라던데. 연락 두절이래. 완전 먹튀했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모른대. 민지 씨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붙잡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김영희, 사기꾼, 경찰 수배, 식당 체인점 투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우리 돈을 그 사람한테. 민지 씨는 아주머니들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3명의 아주머니가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60대로 보였어요. 순자 언니는 얼마나 빌려줬대? 글쎄 몇천 원 됐다던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 근데 큰 돈이래. 에휴, 나이 들어서 노후자금 날리면 어쩌려고. 자식들도 힘들 텐데. 영희 그 사람 양심도 없어. 동창들 노후 자금을 그렇게. 민지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섰어요. 계산원이 불렀지만 민지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거리 가로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그랬어요. 5천만 원. 우리 돈. 사기꾼한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지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 친구 중에 영희라는 분 아세요? 재훈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습니다. 영희?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인데. 왜? 그분이 왜? 방금 슈퍼에서 들었는데요. 민지 씨는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 사기꾼이래요. 동창들한테 식당 체인점 투자한다면서 돈을 받아서 잠적했대요. 경찰 수배 중이래요. 재훈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우리 돈 5천만 원. 혹시 그 사람한테 투자하신 거 아닐까요?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민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지금? 네, 빨리요. 확인해봐야죠. 재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긍, 따르긍, 따르긍. 여보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재훈이에요. 응, 재훈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머니, 혹시
영희 이모, 요즘 연락되세요? 수른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왜?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요 연락 안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냥 바쁘신가 보지. 그건 왜 물어보니? 혹시 어머니 그분한테 재훈아, 나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재훈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급하게 끊으신 것 같아. 그죠? 뭔가 숨기시는 것 같죠? 민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정말 다 날린 거야? 그날 밤, 민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죠. 재훈 씨는 옆에서 뒤척이며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내일 김장날에 직접 여쭤봐야죠. 확실하게. 새벽 5시, 민지 씨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 뉴스 탭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들이 떴어요. 동창 사이 투자 사기, 피해액 수억 원, 60대 여성 A씨 수배, 식당 체인점 투자 빙자, 고교 동창 상대 사기, 1년 후 2배 수익 달콤한 말, 노후 자금 날린 피해자들,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상대로 식당 체인점 투자를 빙자해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를 수배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동창회 모임에서 대박나는 식당 사업이라며 투자금을 모았으며 민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피해자들은 A씨가 1년 후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투자했다고.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우리 돈도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장날 아침이 밝았어요. 김장날 아침 9시, 민지 씨는 일찍부터 시댁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김장 재료가 든 큰 봉지 2개, 가방 속에는 차용증과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투명 파일이 묵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계속 닦았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해.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민지 왔구나. 빨리 들어와서 앞치마 입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활기찼어요. 하지만 민지 씨와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배추만 다듬고 있었죠. 민지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겠지. 돈을 못 갚는다는 걸.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거야. 민지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친척 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시아주버니 댁형님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언니. 얼굴이 좀 헬쑥한데?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둘째 계획은 없어? 이제 슬슬 낳아야지. 첫째 몇 살이더라? 올해 5살이요. 어머, 벌써. 그럼 둘째 낳기 딱 좋은 때네. 민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은 생각 없어요. 실은 둘째는커녕 당장 내일 살 집이 걱정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능숙하게 양념을 버무리며 지시했어요. 민지야, 저기 굵은 소금 좀 더 가져와. 네, 어머니.
민지 씨는 묵묵히 소금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소금 포대를 들고 오는데 팔이 저렸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언제 말씀드리지? 어떻게 꺼내지?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따로 말씀드려야 하나? 오전 11시쯤 민지 씨는 용기를 냈어요. 배추를 씻다 말고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순자 씨는 민지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김치부터 담그자. 응, 배추 씻다 말고 왜 그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지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할 말을 삼켰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순자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오늘 김장하느라 고생 많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맞아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친척들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순자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남편 재훈 씨는 민지 씨 옆에 앉았지만 고개만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민지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밥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친척 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배가 좀 그냥 괜찮아요. 아침에 뭐 잘못 먹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민지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김장이 시작됐어요. 오후 2시쯤 재훈 씨가 민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만 참자. 나중에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드릴게. 민지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또요? 또 나중이에요? 몇 번을 나중이래요? 여보, 작은 소리로 사람들 들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머니 체면이. 재훈 씨의 말에 민지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체면만 생각하시네요. 우리 체면은요? 우리 살 곳은요? 우리는 길거리에 나 앉아도 괜찮아요? 여보, 됐어요. 혼자 할게요. 당신은 빠지세요. 민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민지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띠링, 은행 문자였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금 납부 기한 7일 전, 미납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지 씨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일주일. 이제 정확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민지 씨는 순자 씨를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김치만 담그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이번 김치는 참 잘 됐네. 배추도 싱싱하고. 맞아요, 어머니. 올해 김장 대박이에요. 어머니는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냥 모른 척 하시려는 거야. 나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야. 민지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려고 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갔습니다. 김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김치를 담은 큰 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보자기로 덮여 있었죠.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로 물기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은행 문자 화면을 캡처해서 확대했어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순자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손만 계속 움직였어요. 빨간 양념이 손에 가득했습니다. 왜, 민지야?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지 씨는 휴대폰을 순자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화면에는 문자 내용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전세금 납부 기한 7일. 미납 씨 계약 해지 절차 진행됩니다. 순자 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1초, 2초, 3초.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들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다음 주까지 전세금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답 달래요. 민지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침묵했습니다. 김치만 계속 버무릴 뿐이었죠. 손에 묻은 빨간 양념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지 씨는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친척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거야. 민지 씨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저장해둔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김명희 언니 아시죠? 순자 씨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 씨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동창 사이 투자 사기, 피해액 수억 원.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슈퍼에서 동네 분들 이야기 들었어요. 영희 언니가 사기를 쳤다고. 식당 투자한다면서 돈을 받아서 잠적했다고. 경찰이 수배 중이래요. 순자 씨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민지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빌리신 돈 그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순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죠.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지가 왜 저래? 김명희, 그 사기친 사람. 재훈 씨도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어떡하면 좋아요? 저희 일주일이면 집에서 쫓겨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 침묵이 민지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그 돈 어디에 쓰신 거예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장을 하던 모든 사람들의 손이 멈췄어요. 배추 씻는 소리, 양념 버무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민지 씨를 쳐다봤죠.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참았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김영희 언니한테 투자하신 거 맞죠? 식당 사업 투자하신 거 맞죠? 민지 씨는 다시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사람 사기꾼이래요. 지금 경찰 수배 중이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기 기사 있어요. 순자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민지 씨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희 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 얼만지 아세요? 저희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전세금이에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민지가 순자 언니한테 돈을 빌려줬대. 영희 그 사람 사기꾼이라던데. 어머, 큰일 났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움켜쥐었어요.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습니다. 닥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죠. 민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일주일 뒤면 집에서 쫓겨나요. 어머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몇 달 동안 전화드렸잖아요. 2월에도 3월에도 전화드렸어요. 그만해. 사용증도 쓰셨잖아요. 10월 31일까지 갚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석 달이나 지났어요. 그만하라고! 순자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양념이 뚝뚝 떨어졌어요. 앞치마에도 양념이 튀었습니다.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 이게 대체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민지 씨는 순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라서 안 따진 게 지금 이 결과예요. 찰싹. 순자 씨가 김치로 민지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마당에 뺨 맞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새들이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민지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친척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민지야, 괜찮아? 한 언니가 민지 씨를 부축했어요. 재훈 씨는 멀찍이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잘 되라고 한 게 사기꾼한테 돈을 준 거예요? 민지 씨가 뺨을 감싼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용증까지 쓰시면서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돈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갚으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영희가 나한테 확실하다고 했어. 1년 후면 2배로. 그게 사기예요, 어머니! 그 사람 지금 경찰 수배 중이라고요. 민지 씨는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목소리는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지야, 재훈 씨가 불렀지만 민지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담아놓은 김치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5천만 원이라니. 엄청난 돈인데. 영희 그 사람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뉴스에도 나왔다며? 순자 언니 큰일 났어. 재훈 씨는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라진 대문만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장 자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이후 민지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장날 맞은뺨으로 배긴 김치 냄새는 이틀이 지나서야 사라졌어요. 김치 냄새는 민지 씨를 괴롭혔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지며 그날을 떠올렸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세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했어요. 월세 50에 보증금 5,000점. 이건 너무 비싸고. 월세 40에 보증금 3,000점. 이것도 빠듯한데. 월세 45에 보증금 4,000점. 이것도. 5천만 원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지 씨 눈치만 보며 조용히 지냈죠. 여보, 밥 먹어. 됐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재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재훈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독립해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립. 네. 어머니랑은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명절도 안 가고 연락도 최소한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고 다시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내가 진작에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재훈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우리한테. 민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다음 날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차용금 5천만 원 반환 청구에 건 법률 사이트를 뒤져가며 하나하나 작성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채권자 박민지, 채무자 강순자, 우체국에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내용 증명 접수증을 놓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민지 씨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은 우편으로 가려지지 않아. 약속만이 도착할 뿐이지. 그날 저녁 순자 씨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우체부가 문 앞에 섰어요. 강순자 고객님, 등기 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어요. 발신인 이름을 봤죠. 박민지.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죠. 거실 한쪽에는 김장날 담근 김치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가져가지 않은 김치들. 하얀 보자기만 덮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김치독을 내려다봤어요. 혼자 담근 김치는 왜 이렇게 쓸쓸한 거야? 누가 먹으라고?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한편 민지 씨 집 냉장고에는 김치가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마트에서 산 포기김치로 끼니를 때웠어요. 빨간 비닐봉지에 든 김치였죠. 맛이 어때?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먹을 만해요. 민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맛은 시어머니의 김치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이 김치에는 배신이 섞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민지 씨는 새로운 전세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월세로 전환했어요. 월 50만 원씩 내야 했죠. 보증금은 1억만 넣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벌게. 부업이라도 할게.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벌면 되죠. 저도 알바 좀 할게요. 민지 씨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힘으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죠. 민지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변호사에게 맡겼고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어요. 변호사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사기 피해자이기도 해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민지 씨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 씨는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김치를 먹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김치독은 텅 빈 집 한구석에 쌓여만 갔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는 김치들. 순자 씨는 가끔 민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김치 좀 가져가라.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믿었다가 큰 사고를 쳤고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도 못 꺼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돈 빌린 것도 자존심 상했을 텐데 사기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 민지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그것도 살 집 마련하려고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이잖아요. 몇 달을 기다려도 말씀이 없으시니 얼마나 불안하고 화가 났겠어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셨을까요? 아니면 순자 씨처럼 차마 말을 못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민지 씨처럼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며느리의 입장이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어머니의 입장이 더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신다면 좋아요, 구독 둘 다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많을수록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민지 씨처럼 혼자 고민하는 며느리들, 순자 씨처럼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시어머니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 담근 김치처럼 외로운 사연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꽃분 할머니 인생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